안녕하십니까. 이커리의 컨텐츠 연구실장입니다. 표현력 높이기 마지막 네 번째 시간, 비유와 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CEO 헤이스팅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개치듯 번쩍이는 순간은 판타지 영화이고 수천 가지 아이디어를 조율해 하나를 최선으로 만드는 다큐멘터리가 바로 사업이다. 자, 이 사람이 영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그 어떤 사업의 과정이 번쩍하는 판타지 영화가 아니라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다듬는 다큐멘터리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어떤 그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 비유의 대상 자체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부합하는 말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머리에 각인되는 말을 했습니다. 자, 성실성으로 유명한 가장 유명한 토끼 미피를 만든 딕 브루너의 말입니다. 나에게 행복이란 이른 아침 자전거를 타고 작업실로 가는 길입니다. 자, 자신의 근면함을 어떤 자전거를 타고 작업실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묘사를 했죠. 뭐 이런 식으로 비유와 묘사를 통해서 표현의 어떤 밀도와 풍미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한 3년 전의 일이죠. 그 비의 깡이라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어떤 밈으로서 화제가 됐는데 가로로 보면 비극, 세로로 보면 희극이라는 댓글이 좋아요가 3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자, 가로로 풀화면으로 보면은 뭐 뮤비가 좀 조악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데 세로로 댓글과 함께 보면은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다. 뭐 이런 거를 함축적인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했죠. 자, 비유와 묘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데가 바로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자, 현대 문학 작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두 사람이죠. 연봉 계약서에 서명하던 순간 씁쓸한 감정이 들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나는 정말이 진심으로 기뻤다. 방송국 PD고 뭐고 지긋지긋했다. 대신 4대 보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들이 상여금, 특근수당, 연차, 실비보험 같은 단어들이 그렇게나 따뜻하고 푹신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글의 주인공이 PD를 장래희망으로 삼고 있었는데 어떤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서 그 PD 채용 공고를 보고 어떤 회한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의 현재 어떤 위치에 만족하는 글인데요. 자, 4대 보험이나 뭐 상여금 뭐 이런 복지 수당들을 따뜻하고 푹신하게 촉각적으로 표현을 했죠. 촉각을 느낄 수 없는 대상을 뭐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후자인 프리즘에 관해서 살펴보면 당신을 사랑하는 게 힘이 들었어. 분명히 사랑했고 계속 사랑하고 싶었는데도 힘겨웠다는 게 아니라 힘이 들었어. 때가 되면 손으로 태엽을 감아야 하는 시계처럼 말 그대로 인위적인 노력이 힘이 들어왔어. 자, 시계가 약이 다 되면 우리는 갈아줘야 되죠. 그 시계가 그 갈 때 우리가 힘을 가하는 것처럼 그 권태 관계에 있어서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게 힘이 들었다. 그 동일한 상황을 좀 색다른 대상을 통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 묘사가 가장 어떻게 효과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자, 좌뇌와 우뇌. 좌뇌는 논리를 담당하고 우뇌는 감성을 담당하는데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뇌의 활용 범위가 넓어져서 기억에 오래 남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코딩 수업을 들었지만 정말 따라가기가 벅찼습니다. 1차원적인 표현이죠. 비유, 묘사를 더해 보겠습니다. 코딩 수업에 수많은 논리 기호들은 초등학생들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처럼 저에겐 따라가기가 버거웠습니다. 자, 두 번째. 마라톤 완주 2km 전 정말 힘에 부쳤지만 결국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 1차원적 표현이죠. 마라톤 완주가 머지않았을 때 햇빛은 피부를 찔러댔고 종아리는 절구통에 들어간 마늘처럼 뒤틀려 아파왔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흰 테이프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묘사를 했죠. 자, 글배우라는 그 시인의 신호등이라는 시인데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곧 바뀔 거란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곧 참자. 곧 바뀔 거야. 좋게 신호등처럼. 자, 신호등을 우리가 빨간불에서 기다리는 이유는 곧 초록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진리, 우리가 곧 좋아질 걸 알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동요를 하는 시의 내용인데, 자, 이런 좀 이질적인 상황을, 일상적인 상황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입을 해서 어떤 진리를 설파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면접에도 쓰이게 된다면 굉장히 파급력이 있습니다. 자, 제켄필드라는 미국의 저술가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고작 50m, 100m 앞을 비추지만 당신이 그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갈 수 있다.
전방 100m만 눈에 보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습도 이와 같다. 전방 100m가 펼쳐지고 그다음 100m가 펼쳐지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믿으면 삶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다. 자, 우리가 야밤에 헤드라이트를 켜게 된다면 전방 100m밖에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야밤이기 때문에. 근데 그 100m에 의존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인생도 어떻게 종착지까지 다 도달할지는 모르지만 앞만 보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헤드라이트에 비유를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레버리지라는 표현이 있죠. 레버리지는 극소의 어떤 투자금을 통해서 뭐 막대한 투자금을 불려서 뭐 이거를 통해서 어떤 뭐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투자를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현대 경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최소 자원으로 뭐 최대 효용을 내는 거. 자, 순자는 이런 개념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높은 곳에 올라 손을 흔들며 팔을 길게 들인 것도 아니지만 멀리서도 볼 수 있고 바람 부는 방향으로 외치며 소리를 더 크게 낸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들린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손을 조금이라도 펴게 된다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죠. 바람 부는 방향을 향해서 소리를 더 크게 낸 것도 아니지만 바람을 따라 소리가 퍼지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들리는 거죠. 이런 어떤 효율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고 가마와 말을 빌린 사람은 발이 빨라진 것도 아니지만 천리에 다다를 수 있고 배와 노를 빌린 사람은 물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강과 바다를 건넌다. 자, 가마와 말, 배와 노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더 멀리 갈 수 있다. 레버리지의 원리를 이런 식으로 서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시에서 이러한 인생에 관한 통찰을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교집합을 찾는 이런 표현법이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바둑은 카운트 속에서 끊임없이 앞을 내다보며 노력하는 집중력 게임입니다. 자, 바둑, 경영학이랑 무슨 상관이죠?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바둑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수를 내다보아 이기는 것처럼 저는 경영 또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 정보를 수집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둑은 카운트가 있고 그 속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경영학도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과학이라고 개념 재정의와 어떤 묘사, 비유를 덧대어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추어 바둑 기사이자 경영학도로서 쌓은 순발력과 집중력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유통업 안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자, 바둑이랑 경영학이랑 뭐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근데 통찰을 발견했고 자신의 어떤 특이 이력인 바둑 기사로서의 경험을 직무와 연결시켜서 굉장히 어떤 파동이 있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자, 축구 동아리, 남자분들은 축구 동아리 많이 가입돼 있으시죠? 자, 골을 넣으려고 시도를 해도 유효슈팅을 계속 날려도 골을 들어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매 순간 골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두드려야 골문이 열린다는 진리를 일찍이 배웠습니다. 자, 불굴의 정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뭔가가 된다. 그래서 기간 중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히말라야 등반, 창업, 음반 제작 등 각종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방점. 축구를 통해 단련된 체력과 멘탈으로 꾸준히 유효 슈팅을 날려 언젠가 골문을 빛낼 스트라이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축구와 어떤 직무와 연결을 지어서 좀 파동 있는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는 개념 재정의, 비유와 묘사, 역설, 인형 네 가지 도구를 통해서 자서소와 면접 시에 표현력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다면 누구나 쉽게 좀 더 표현의 풍미를 더하고 기억력에 남는 좀 더 면접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인재로 각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두셔서 숙지를 해두시고 자신만의 표현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